안녕하세요, 손 대표입니다. 오늘은 창업하시면 안 되는 사람들의 3가지 유형별로 알려드릴게요. 니까짓 게 뭔데 장사를 뭘 한다고 가르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간단한 장사 경험 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법인 사업으로 가맹점 총 연매출 500억 이상 돈가스 전문점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전 양력도 말씀드리면요, 주점 프랜차이즈로 룸오프 100개짜리 브랜드 하나, 그리고 한식주점 70개짜리 하나, 그리고 세계적 맥주 전문점 60개짜리 하나, 회포자 30개짜리 하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 말고 개인 사업자로는 제가 운영하던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은 1개 이상씩 전부 직영 운영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쭈꾸미 전문점, 돼지고기 전문점, 일본식 돈가스 전문점, 막걸리 전문점을 운영해봤습니다. 개인 사업으로는 타 프랜차이즈 회사 브랜드, 뭐 선술집, 뭐 치킨 브랜드 2개, 룸카페, 보쌈 전문점, 가맹점으로도 운영을 해봤어요. 뭐 전부 제 명의는 아니었지만 거의 다 뭐 제 명의, 와이프 명의, 어머니 명의로 운영을 했었고요. 직영점은 가족 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현실에서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아마 거의 다 손 대표는 장사 전문가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뭐 이 정도 소개드리면 제가 뭐 감히 장사에 관해서 논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제 소개는 오늘 이쯤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 주제는 현재 장사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사를 벌써 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저 유형 3가지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경험한 음식 장사가 뭐 음료, 식당, 주점, 카페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른 판매 업종도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게으르신 분이에요. 게으르신 분, 게으른 사람. 여러분, 장사에서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결, 서비스, 맛, 이 3가지입니다. 3가지. 근데 이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망해야죠. 망할 수밖에 없죠.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넘치는 게 식당, 카페, 주점인데 고객 입장에서 더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는 집으로 가겠죠. 게으른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보다 청소를 더 안 합니다. 하더라도 대충 하고 구석구석 꼼꼼히 안 해요. 그러면 매장이 지저분해질 거고, 지저분해지면 요즘 같은 세상에 손님이 그 매장을 갈 리가 없어요. 이건 100%입니다. 100%. 좋아, 그럼 청결은 인정해. 근데 게으르다고 서비스를 잘 못한다는 건 인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장사에서 서비스라는 게 그냥 웃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고객을 맞을 때 환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 그리고 친절한 태도는 기본이에요.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장사에서 돈을 기본만 벌고 싶으세요? 기본만 벌고 싶으세요? 장사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본질은 고객한테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상황은 뭐 술 드시는 손님에게 쥐포를 서비스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쥐포를 제공하는 이유는 손님이 맥주든 소주든 추가해서 뭐 드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맞죠? 혹은 우리 집에서 안주를 후하게 주니까 다음에 또 와달라는 뇌물의 의미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가 고객에게 정확히 먹히려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손님 2명이 맥주를 먹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테이블에 안주는 없는데 맥주가 한 잔 분량 정도 남아있고 2명 앞에 잔은 다 차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쥐포를 한 마리 구워다 주면 아주 즉각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쥐포가 나왔어요.
자, 한 점씩 드시고 맥주를 한 잔씩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어라? 맥주를 따랐더니 딱 한 잔이 나오네? 그럼 나머지 한 명은? 그럼 안주도 남았으니 한 병을 더 시켜야지.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럼 서비스를 제공한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려면,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장을 계속 돌아야 돼요. 매 눈으로 손님의 테이블을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게으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후천적으로 교육하고 매뉴얼화해서 훈련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이게 진짜 안 돼요.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게으른 사람이 이 귀찮은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서비스 말고도 남들은 공부해서 이런저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잖아요. 옆집 사장은 항상 새로운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고객한테 제공하는데 나는 그냥 환한 미소와 친절로 때우겠다. 이런 마인드로는 장사 힘듭니다. 내 주변 사장들은 상권이라는 전쟁터에서 레이저 무기 들고 핵무기 들고 싸우는데 나는 칼 한 자루 차고 전쟁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네이버 영수증 리뷰라는 게 있어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건수가 많아지면요, 매장 홍보도 잘 되고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습니다. 영수증 리뷰하는 과정을 그러면 한번 볼게요. 손님이 매장을 이용하시고 나가시면서 영수증을 받으면 이걸 사진 찍어서 네이버에 올리는 게 영수증 리뷰의 과정입니다. 근데 손님들은 이 귀찮은 일을 그냥 친절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해줄까요? 90% 이상 손님들은 안 해주십니다. 저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영수증 리뷰를 효과를 보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한테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메리트를 줘야 돼요. 어떻게 메리트를 줘야 되죠? 손님, 저희가 네이버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해 주시면 소주 한 병 무료로 드릴게요. 맥주 한 병 무료로 드릴게요. 근데 영수증 리뷰를 하려면 계산 전에 영수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산 전에 영수증을 먼저 뽑아드리고 그걸로 영수증 리뷰를 해주시면 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안주로 드릴 수도 있고 소주로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 귀찮은 일입니다. 계산도 2번 해야 되고요. 손님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수증 리뷰가 뭐 장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손님들도 귀찮아할 게 뻔한데 이런 건 그냥 넘기자. 친절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게으른 사람들은 그래서 서비스도 잘 못해요. 주변에 밀려서 장사도 점점 안 될 거고, 장사가 안 되면 권리금도 깎일 거고, 보증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건강도 날리고, 스트레스 받고, 결국엔 폐점할 겁니다. 폐점해요. 그래 놓고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본사를 잘못 만났어. 내가 아이템이 안 좋았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아, 여기까지 인정할게. 근데 게으르다고 맛도 없는 건 인정하기가 힘드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음식 장사나 음료 장사, 이런 건 신선한 게 맛있는 건 다 아시죠? 여기서 제가 엄청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진짜 맛에 관한 특급 비밀인데, 사실은 음식의 맛은 미원의 양과 다시다의 양이 결정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려면 식자재가 신선해야 돼요. 식자재가 신선해야 됩니다. 근데 식자재가 신선하려면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고 나중에 들어온 거 나중에 파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냉장고 정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입선출 잘 하려면 일단 매일 재고조사 해야 되고요. 냉장고를 매일 뒤엎어야 됩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게을러서 망한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저걸 못했어요. 오히려 재고조사도 안 해서 식자재를 떨어뜨리거나 어떤 식자재는 냉장고 구석에 박혀서 유통기한 지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음식이 맛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신선하지 못한 식자재를 쓰면서 이게 또 악순환으로 연결돼요. 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뭐 오비 맥주, 하이트 맥주 그런 걸 파는데 저 집은 생맥주가 맛있어. 그냥 공산품인데 어떻게 그럴까요? 사실은 당연합니다. 생맥주가요, 맥주 따르는 그 코브라에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산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집은 2만 cc 통이 산화가 될 겨를도 없이 다 팔려나가요. 계속 신선한 맥주가 꽂힙니다. 맥주가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반면에 장사가 안 되는 집은 2만 cc 통 꽂아놓고 일주일, 2주일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는 맥주에서 이상한 향이 나요. 아무리 관을 청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하다못해 공산품인 맥주도 이 정도인데 음식은 어떨까요? 음식은 오래된 식자재로 요리를 하는데 맛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맛이 없으니까 손님은 점점 더 떨어져 나갈 거고, 손님이 줄어드니까 식자재는 냉장고에서 말라 비틀어질 거고, 그러니 더 맛이 없어지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자, 이게 다 게을러서 발생되는 일이에요. 게으름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오케이, 다 이해했어. 근데 청소, 서비스, 식자재 관리 이거 전부 사람 시키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장이 안 하는 일을 직원이 한다? 와,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럼 사장이 안 하는 일을 직원에게 시키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돈을 많이 주면 됩니다. 돈을. 근데 우리 장사를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돈 벌게 해주려고 장사하시는 건가요? 아닌데,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장단컨대 사장이 안 하는 일은 직원도 안 합니다. 하는 척은 하죠. 그래도 결국 오래 못 가요. 자,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장사에 성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두 번째,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만하다,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라는 표현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말인데, 제가 한번 그 장사에 관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인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장사의 기본은 업종을 불문하고 고객을 기쁘게 접대하는 일인데 인사를 잘 못한다, 고객을 환대하지 못한다, 사실 시작부터 마이너스 점수를 엄청나게 먹고 들어가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매장에 들어갔는데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매장치고 장사가 잘 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물론 마케팅빨 혹은 소문빨로 장사가 잘 되더라도 절대로 롱런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롱런 할 수도 없어요. 자,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이긴 한데, 뭐 일정 이상 매장 매출이 유지되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번 게 아닙니다. 정말 장사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업종 불문, 롱런 하셔야 돼요. 자, 제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 이야기예요. 저는 원래 서울에 살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집이 완전히 망해서 광주광역시로 내려가게 됐거든요. 서울에서는 뭐 월세집 하나도 구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어머니 형제간들 도움으로 광주 쪽에 월세를 좀 구할 수 있게 돼서 광주로 온 가족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는 무직이셨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죠. 그때 감사하게도 어머니, 이제 언니, 저한테 이모분이죠. 광주 전남대 후문에서 카페를 하고 계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를 월급 90만 원에 써주셨어요. 그때 당시 월급으로. 그 카페 매출이 하루에 10만 원에서 뭐 잘 될 때 3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그때 아메리카노 가격이 1,9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점장을 맡으시고 그 매장에 딱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이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아이스크림 기계를 하나 사주라고 하셔서 5,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메뉴를 만드셨어요. 그때 당시가 94년도였거든요. 1994년도. 짜장면이 얼추 한 그릇에 2,000원 정도였는데 5,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메뉴를 만드셨네요. 아이고, 주변 상인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또 한 가지는요,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어머니 포함 아르바이트, 직원 전부가 손님을 바라보면서
어서오세요 땡땡땡입니다 라고 카페 상호를 넣어서 크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다 안 하려고 그러죠. 아르바이트들도 부끄럽고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 그만둔 직원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거 강행하시더라고요. 어머니부터 큰 소리로 인사하셨어요. 결국에는 그 인사가 자리를 잡게 됐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2달 만에 하루 매출 300만 원 이상. 말도 안 되죠. 300만 원 하루에. 심지어 5,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메뉴가 판매 1등 됐어요. 그리고 그 카페는요, 지역 명물이 됐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광주 사람들이 약속 장소가 이렇게 있었어요. 어디서 만나자. 저희 가게가 그런 약속 장소가 됐어요. 정말 94년도부터 98년 그때쯤 대학 다니신 분들은 저희 매장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급여가 3배 이상 올랐고 저희 이모는 그때 번 돈으로 전남대 후문에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인사의 힘입니다. 인사의 힘. 또 여러분들은 뭐 먹거나 뭘 사러 갔는데 본체만체하고 대충 뭐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거나 그곳에서 뭐 불친절을 겪으시면 뭔가 팔아주고 싶으신가요? 아니에요. 자, 인사 이야기는 뭐 이쯤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고개 숙인다라는 거에 다른 의미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사장은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표정, 말, 제스처 모든 게 지금 저는 당신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정말 온몸으로 표시해야 돼요. 근데 고개를 숙일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본인은 노력한다고 하는데 고객이 보기에는 전부 거슬립니다. 그냥 거만하게 장사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정말 극소수. 뭐 대체불가 아이템, 아니면 뭐 아주 특이한 컨셉, 욕쟁이 할머니,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매장 이런 데 갔는데 되게 불친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저런 뭐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 거는 이번에 또 에피소드를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군대 말년 휴가를 나와서 어머니 매장 오픈 청소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왜 말년 휴가에 안 놀고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참 지금 생각해봐도 효자네요. 효자. 어쨌든 한참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손님인 줄 알고 어서오세요 인사하고, 근데 손님 어쩌죠? 죄송해요. 아직 오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판매가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분이 쭈뼛쭈뼛 거리시면서 저는 손님이 아니고 자판기 커피 재료 판매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은 샘플하고 가격 알려주세요. 그럼 사장님한테 제가 전해드릴게요 라고 저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머리가 짧으신데 제대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년휴가라서 어머니 일 도와드리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딱 돌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반말을 하시고, 그러면서 뭐 자기가 어디 뭐 대령으로 있었고 예편한 지가 뭐 6개월 차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갑자기 저를 부하 군인 취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속으로 뭐 저는 뭐 저 사람 왜 저럴까 싶었는데 뭐 어른이고 그래서 별말은 안 하고 그냥 보내드리고 샘플은 받아서 다 먹고 명함은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배웠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던 어리던 뭐 돈이 많던 적던 손님에게는 꼭 존댓말을 해야 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겠구나. 확실히 그때 저는 머릿속에 넣고 배웠어요. 낮은 자세로 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장사 안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망해요. 고객을 모실 준비가 안 된 분들은요, 장사하시면 안 돼요. 망합니다. 대부분 대기업 임원 출신 분들이 이런 경향이 좀 많으세요. 이해는 갑니다. 최근 뭐 몇 년 동안 부하 직원 다루는 게 너무 익숙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이 훨씬 많았을 거고, 퇴직자분들이 장사를 결심을 하셨다면 이 부분은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순간 본인의 몇십 년 커리어는 전부 초기화 시켜주세요. 신입사원의 자세로 장사에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난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낮은 자세로 임할 수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머리를 꼿꼿이 세워도 되는 직업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 직업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귀를 막은 자. 독불장군 타입의 사람입니다. 귀를 막으신 분들. 물론 이제 옳은 방향을 설정을 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시는 고집 센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사람은요, 독불장군은요, 주변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소리를 쳐도요, 듣는 채도 안 하거나 듣는 척만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또 독불장군들은 특성이 있어요. 자기 평가에 아주 관대합니다. 상대를 평가할 때는 정말 깐깐한데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관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은 다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독불장군 타입이라고 모두 장사에 실패하는 거는 아닌데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독불장군 타입은 장사를 한두 번, 혹은 짧은 기간 성공할 수 있어도 결코 길게 가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한두 번 성공을 맛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에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언젠가는 실패를 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실패의 수렁으로 아주 열심히 달려가요. 독불장군이라는 어감이 좀 좋지 않아서 불친절하거나 인상 쓰고 있는 고약한 사람들만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불장군은 외견에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심지어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주변에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장사에 실패하는 분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저는 독불장군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이것도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 하나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호프집에서 알바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저희 가게 그 대각선 맞은편에 청땡땡이라는 고깃집이 있었는데 막 오픈했을 때는 그저 그렇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단골이 엄청나게 생기고 영업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봤더니 그 집에 다녀온 친구들이 거기 사장님 되게 친절해. 한두 번 갔는데 바로 아는 척하고 막 이름도 불러주고 서비스도 엄청나게 잘 챙겨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 사장님 장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2, 3개월도 안 지나서 정말 팔이 날리는 거예요. 팔이 날려요. 주변 식당들 꽉꽉 차 있는데 왜 그런가 궁금해서 그때 이야기해줬던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저기 왜 저렇게 장사가 안 되냐? 그랬더니 친구 대답이 야, 저 집 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봤거든요. 근데 친절하잖아. 서비스도 잘해주고 이렇게 물었는데 야, 딱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좀 간섭이 심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간섭이 심해? 그냥 삼겹살집인데? 손님한테 무슨 간섭을 해? 그랬더니 친구가 처음에는 이름도 불러주고 서비스도 알아서 챙겨주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옆에 앉아가지고 고기 굽고 술도 따라주고 자리에 반 합석한 것 같이 돼 있더래요. 근데 자기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온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닌다고. 자기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 식당에 갔는데 너무 간섭받는 느낌이라 불편해서 이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6개월도 안 돼서 그 집이 망했어요. 망하고 편의점 들어오더라고요. 참 여기까지는 독불장군하고 그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게 에피소드가 뒤로 조금 더 있습니다. 자, 그분 망하시고 한 1년 정도 지났나? 근데 저희 상권에 그 상인연합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뭐 맞은편 사장이구나 하고 알았는데 뭐 같은 모임이고 어른이고 해서 제가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대화 저 대화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친해졌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쪽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 다른 자리에 고깃집을 다시 재오픈하셨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원래 그 장사하던 라인은 술집들이 많아서 고기 장사하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손님들 얼굴도 다 기억하고 엄청 노력해서 이름도 외우고 단골 엄청 빨리 만든다. 저에게 뭐 자기 장사 스킬도 좀 배우고 열심히 살아라 뭐 하시기에 뭐 그때 참 대단한 노력을 하시는 사장님이구나. 나도 배울 점은 꼭 배워야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그 집도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됐어요. 그때는 뭐 저도 역시 사장님 성실하고 단골 만드시는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 재기가 정말 빠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 몇 달 지나가지고 또 가게가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또 이때 모임에서 저랑 그 사장님하고 같은 테이블에 있었는데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저한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자꾸 단골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때는 뭐 제가 뭐 장사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 대신 뭐 상인회에 참석한 호프집 사장 아들인데 얼마나 답답하시면 물었을까 싶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장님이 자꾸 이렇게 자리에 너무 참여를 하셔서 부담스러워서 제 친구는 사장님 집을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는 못 내시고 얼굴이 막 진짜 불그락불그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죠.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이야기 자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건 절대 이유가 아니다 라고 단언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창업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결론은 뭐 그거예요. 단골을 만들어야 된다. 절대 충성하는 단골을 만들면 장사에 실패를 할 수가 없다. 장사에 성공하려면 무조건 단골이다. 거의 뭐 신앙 수준이라 뭐 더 이상 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리를 끝내고 얼마 후에 뭐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그 집은 또 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몇 개월 정도 또 지나서 상인회에 또 참석했는데 그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와, 속으로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저분 진짜 돈이 많으신가 보다. 그 시절에 가게 하나 차리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광주에 살았잖아요. 광주가 그때 당시에 좀 싼 아파트, 주공 아파트 이런 게 뭐 한 24평 3천만 원, 5천만 원 그 정도였고 60평대 뭐 현대 아파트 이런 게 한 뭐 1억 8천, 2억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두 개를 말아먹고 부활해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 바닥 110평짜리 신축 건물에 딱. 제 기억으로는 거기가 뭐 신축이라 권리는 없었고 보증 1억에 월세 700 정도? 그때가 2003년 정도거든요. 지금 뭐 물가 상승률로 따지면 보증금 한 2억에 월세 1,5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하여간 그 비싼 부동산에 술집으로 다시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영업 방식이 고기랑은 맞지 않다. 자기는 술을 파는 게 적성에 맞다라고 하시면서요. 이분 얼마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보증금까지 다 탈탈 다 까먹고 무권리로 뭐 투자한 돈 하나도 못 건지고 맨몸으로 나갔어요. 맨몸으로. 이분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분이 게으른 사람인가요? 이분이 불친절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이분 제가 봤을 때는 망할 이유가 딱 하나 빼고 없었어요. 딱 하나. 고객들하고 거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고객과 자기의 거리를 0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거 자기가 뭐 돈을 그렇게 벌었고 그렇게 성공을 해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직접적인 접점은 없었는데요. 여기저기 이제 통해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어디 동네 구석에 뭐 가게 차리고 진짜 엄청 힘들게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경험담까지 들려드렸어요. 귀를 막은 독불장군 타입이 장사에 성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이 좀 가셨을까요? 에피소드 내용이 잘못된 장사 신념 때문에 망한 케이스잖아요. 그 외에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서비스의 방식, 뭐 고객의 성향 변화, 소비의 트렌드 메뉴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데 독불장군 타입들은 이런 변화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열리지 않은 독불장군 타입의 사람들은 저는 장사를 꼭 말리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자, 어느새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 세 가지 유형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게으른 사람. 두 번째, 교만한 사람. 세 번째, 귀를 막은 독불장군. 자, 우리는 장사하면 망하는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를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저 세 가지만 안 하면 최소한 망하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저 반대로 행동하면 장사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100%는 아닌데 망하지 않을 확률, 장사가 잘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 세 가지를 안 하고 반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만드신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시면 됩니다. 게으르신 분들, 오픈 청소부터 고객 인사, 서비스, 음식 레시피, 마감 청소까지 정말 세세하게 매뉴얼을 짜고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시면 됩니다.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매뉴얼을 만드시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장사가 근데 원래 힘든 거예요. 세상에 뭐 남의 돈을 지갑에서 빼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장사에 성공하고 싶다면 하셔야 됩니다. 이 힘든 일을 꾸준히 해내신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새 장사에 성공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에서 배웁시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배워서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장사로 성공합시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장사로 성공하기 위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